녹화. 네,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 11차 메타버스 법회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기 109년 11월 3일 대사식도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소정님께서 해주시겠고요. 제목은 소정님 뭐라고 하셨죠? 내정정과 내정정. 예. 네, 그렇게만 되어 있나요? 네, 내정정, 외정정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메타버스 법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강연해 주실 소정님,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계신가요? 그러면 예.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예, 하이. 예, 반갑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제 목소리가 왜 이중으로 울리죠? 여기는 괜찮아요. 소정님 그러시나요? 괜찮아요? 예, 네, 그러면 그냥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그 프랑스 국립 건축가가 쓴 그 칼럼을 읽었는데요. 그 프랑스 한 자동차 제조회사가 차 색상에 따라서 그 세차하는 빈도가 다른지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마 예상대로 검은색 차 소유주들이 다른 색보다 그 세차하는 빈도가 2배가 넘는다고 해요. 그 고급 승용차에 대한 그 검정 그 편애는 유명하죠. 근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그 권위주의라든가 그 사회적 불안감이 그 높은 나라에서 두드러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 그 검은 차에 대한 그 편애는 한국에도 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아마 대기업 임원이나 그 관공서들의 수장들이 그 차는 하나같이 전부 다 검정색이죠. 예. 그런데 이런 검정 승용차들의 특색은 다 반짝반짝하게 잘 닦여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딱 그건 아니겠지만 권위주의의 상징인 그 검정과 광택, 그 상징을 유지하기 위해서 2배는 자주 세차를 한다고 합니다. 성공의 상징 검은색 승용차는 먼지 하나 없이 반짝거리지 않으면 다른 색보다 더 더러워 보인다고 합니다.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광택은 구현하기도 어렵지만 유지하는 게 더 까다롭고, 그래서 별도의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니까 아마도 그 남들과 차별화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속성과 통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가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더러움을 방지하려고 하는 이 광택이 사람을 더 피곤하게 하고 그 사람을 편하게 그 앉는다든가 그 사용하는 것조차도 그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 자동차나 집의 그 색의 광택이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까탈스럽게 만든다고 해요. 이것은 그만큼 먼지가 더 잘 보여서 거기에 그 집착하는 마음이 더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합니다. 근데 그 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 주거 환경에서 먼지가 덜 보이면 신경쇠약도 줄어든다고 해요. 소정님 잠깐만요. 예. 에코가 좀 심해지네요. 우리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 소거 그거 한번 해줘 보실까요? 저는 소거를 하고 있었는데 에코가 심해져서 모두 다른 분들도 한번 소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아, 없어졌어요. 그쵸? 없어졌어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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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러면 이제 제가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중학교 1학년 때 이 검정차에 대한 그 약간의 그 트라우마를 겪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에코가 있나요? 있어요. 예. 그냥 계속 할까요? 네, 녹화하는 데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인가 아마 2학년 때쯤에 그 하교를 하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렸어요. 그런데 그 버스 타러 가는 그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그 길가 옆에 새카만 세단차가 있는데 그 위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니까 그 앞에 본네트에 부슬부슬 물방울 맺힌 게 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엄지손가락 하나로 그 물을 살짝 이렇게 한번 닦아봤어요.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검은 차 위에 그 내려진 이슬방울 같은 게 예뻐서 그런데 그 차 주인이 와가지고 저한테 엄청 호통을 쳤어요. 그야말로 그 뭐라 그러죠? 똥줄이 탈 정도로 너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분도 이제 검은색 아래 위 수트를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으셨는데 제가 볼 때 차 주인은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나한테 공포를 심어주셨냐면 너 이 차 세차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고 네가 물어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코딱지만한 조그만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큰 아저씨가 그렇게 나한테 호통을 치는데 제가 얼마나 겁을 먹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 그 칼럼을 읽으면서 제가 그 중학교 때 그 경험했던 그 검은 차에 대한 약간의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서 이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도 그것에 너무 집착을 해서 좀 성격이 좀 까탈스러웠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 깨끗함에 그 집착을 했기 때문에 좀 성격이 좀 그러지 않았나. 지금은 그 검정차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꽤 오래 갔어요. 그게 몇 년 동안. 그래서 검정차에 그 물방울이 맺혀 있는 차만 보면 손으로 만지고 싶었어요. 예,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예. 자, 오늘 이거는 여기까지가 이제 에피타이저였고요. 에피타이저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내정정, 외정정인데요. 먼저 교전에 나와 있는 글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중경 수행품 9장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은 항상 조용히 앉아서 좌선하고 염불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만 공부로 알고 실제 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은 알지 못하나니 어찌 내정정 외정정의 큰 공부를 알았다 하리요.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차기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차기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이렇게 대종경 수행품 9장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행품 19장에서는 제가 앞뒤로 좀 이렇게 생략했습니다. 외정정은 내정정의 근본이 되고 내정정은 외정정의 근본이 되어 내와 외를 아울러 진행하여야만 참다운 공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그 실생활에서 내정정, 외정정에 대한 그 공부의 실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물 좀 마시고요. 예, 제가 지난주에 그 옷을 하나 사야 될 일이 있었어요. 맨날 집에서 티셔츠나 그 남방만 입다가 그 정장 입을 일이 생겨서 그 쇼핑센터에 그 브라우스 하나를 사러 갔는데 제 몸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고 그런지라 제가 원하는 옷은 사이즈가 없고 저한테 맞는 옷은 제 맘에 안 들고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백화점을 한 바퀴 쭉 돌았는데 정말 제 맘에 드는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최선이 아니고 악의 블라우스를 사가지고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입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 몸에 받는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사가지고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브라우스를 사가지고 나오면서 주차장에 걸어가면서 제 마음을 보았어요. 제 마음을 보면서 그 차까지 걸어가게 됐는데 제 마음에 뭔가 그 유쾌하지 않은 뭔가가 바닥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저는 주파수로 예를 드는데 주파수를 예를 들면 그 출렁출렁이던 게 어느 순간에 삐 했을 때 삐는 하지만 그 삐하는 그 선이 남아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가 아닌 내 마음속에 뭔가가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는 것을 그 차를 타러 가면서 봤어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집에 오는 도중에 그 라디오에서 그 이제 라디오 노래를 듣고 왔는데 그 라디오 그 사회자분께서 그 청취자분들이 보낸 엽서를 읽으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떻고 지금 처해 있는 상태를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상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라디오 그 진행자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 속에서는 어떤 망념을 일으켰냐면은 야, 나는 지금 비싼 브라우스를 샀는데도 내 마음이 지금 유쾌하지가 않다라는 그러한 망념을 하게 된 거죠. 그 진행자의 그 멘트를 듣는 순간 야, 나는 지금 비싼 옷을 사가지고 오는데도 나는 지금 안 기쁘거든? 안 기쁘거든 하는 그 순간에 제 마음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제 마음의 그 순간에 출렁, 주파수로 보면 이렇게 굴곡이 있는 출렁하는 그 우울감을 봤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우울감을 봄과 동시에 그 우울감이 저한테 공포로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을 우울감을 출렁함과 동시에 그 출렁함이 저한테 공포로 탁 오는 그 순간에 제 이 명치 끝에 망치도 아니에요. 정말 그 미사일을 맞은 듯한 그 가슴 속에 충격이 한꺼번에 팍 오면서 그 순간에 제가 좀 전에 그 출렁이던 우울감과 그 공포가 순식간에 없었어요. 제가 그 공포가 뭐냐면 이 우울감이 크게 왔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것이 저한테 공포로 온 거예요. 그 공포가 저를 순식간에 그 망상, 내가 그 번뇌 거기에 하는 그 마음을 순식간에 끊어준 거죠. 제가 그 망치가 아닌 그 미사일로 쾅 맞는 사람들은 어떤 큰일을 당했을 때 그 머리에 뇌리를 맞는 듯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명치 끝에
망치도 아닌 더 큰 무엇이 꽉 내리치는 그것을 순간 느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너무너무도 성성이 제가 깨어 있었어요. 바로 1초도 아닌 그 찰나 이전의 그 순간에 저의 마음속에는 우울감과 공포가 동시에 있었는데 그것이 탁 끊어지니까 저는 성성이 깨어 있었어요. 그 순간에.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첫 번째 주차장에서 걸어 나오면서 제가 제 마음에 뭔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제 마음 상태를 보고는 있었지만 제가 성성이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공과 같은 내 마음 바탕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왜 정정이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두 번째 라디오를 듣다가 그 출렁이는 우울감과 동시에 그 두려움, 공포를 보는 찰나에 망상이 끊어지면서 제 마음에 허공과 같이 텅 빈 그 원래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 무시선에서 보면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폐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같이 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안으로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하니까 이것이 내정정이겠죠. 나의 우울함과 그 공포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이죠. 내가 바깥 경계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내 정정이 되니까 외 정정도 그냥 저절로 된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고요하게 있으면 그것이 내정정이라고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 내정정이 그 고요하다라고는 그것이 그 고요한 것이 그 내정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요하되 성성이 깨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내정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에 관한 게 그 또 대종전 변우편 10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극락과 지옥이 어느 곳에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제복과 고락을 추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 자리가 극락이고 제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지옥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라디오를 들었을 때의 그 우울함과 공포가 지옥이었다면 그것이 탁 끊어진 그 성성한 상태, 그것은 바로 극락이었죠. 제가 거의 동시에 지옥과 극락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마음에서 이것은 중생의 마음에서 부처의 마음이 저절로 된 거라고 된 거죠. 그래서 극락과 지옥이 어떤 그 존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하나로 내 마음 하나로 극락과 지옥을 오갔던 거죠. 이것이 바로 일체 유심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그 다음 예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메타버스 그 공부인 대회 발표 의뢰를 받은 것이 한 열흘 전이에요. 열흘 전에 이 의뢰를 받고 시간도 별로 없고 뭐 딱히 떠오르는 그 주제나 소재거리도 없고 해서 사실은 머릿속이 실타래처럼 그 엉켜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말씀드린 그 건축가의 그 칼럼을 신문에서 보는 순간에 그 막 엉킨 그 실타리에서 그 꼬투리를 찾게 된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칼럼을
딱 하나 잡고 이걸로 시작을 하면 되겠구나 하니까 그 나머지 그 실타래, 엉킨 실타래는 하나하나 그 풀어지게 됐는데요. 그 풀어진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지난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그 지방에 그 일이 있어서 기차 타고 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기차를 한 3시간 반 정도 타고 가면서 제가 이 엉킨 그 실타래를 하나하나 그 풀어나가는 작업을 했어요. 그 기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교전을 보고 이런저런 그 자료 조사도 하고 그 글을 지금 오늘 발표할 이 글을 쓰게 됐는데요. 제 기차 타고 딱 탔는데 제 옆자리에 그 어느 부부하고 애기 한 2-3살 되는 남자아이가 탔더라고요. 근데 그 애기가 타면서부터 막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얘기 들어보니까 외국인 부부예요. 아마 그 동남아시아, 중국은 아니고 그 동남아시아 그 부부인 것 같은데 그 애기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계속 그 짜증을 내게 하니까 엄마가 그 우유를 주니까 그 순간에는 조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 계속 글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 책을 보면서. 그런데 아기가 그 우유를 먹고 나서는 이제 또 짜증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 언어로 아기가 막 떠드니까 그와 더불어 아빠가 옆에서 아이한테 조용히 하라고 그 외국말로 달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아이 소리와 아빠 소리가 그 소음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아마도 아빠는 내가 옆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니까 그 애를 이렇게 떠드는 걸 말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아빠도 이렇게 자꾸만 조용히 하라 그리고 애기는 말을 듣나요? 안 그러지? 그래서 이제 저는 중간에 애기를 보면서 한 번씩 웃어줬어요. 왜냐면 나는 네가 떠들어도 괜찮다라는 그 무언의 신호를 애기 아빠한테 보낸 거예요. 나는 당신 아이가 떠드는 소리에 전혀 상관은 없다라는 그 무언 소리를 보냈는데 그렇게 한 3시간 이제 저 거의 내릴 때까지도 아빠가 있었으니까 한 3시간여를 그렇게 같이 가면서 저는 애기 소리, 아빠 소리, 그 기차 소리를 들어가면서 글을 썼는데 전혀 그 소리가 거슬리지 않았어요. 내가 그 바깥 경계에 나는 그 소리에 주착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바로 그 외정적이겠죠. 외정적이고 그 무시선에서 나오는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부동함은 태산같이 하라. 이거죠. 내가 그 경계에 주책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그 어떠한 요란함도 싫다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정정이죠. 무시선에서 보면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되라. 내 마음이 허공과 같이 되니 바깥 경계에 대해서 제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왜 정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경계에 끌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미 내가 내 정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내 정정과 외정정, 외정정과 내 정정이 둘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 마음이 허공과 같이 텅 비어 있으니까 그 순간에 핸드폰 보고 글도 쓰고 아기 소리, 아빠 소리, 기차 소리를 다 들으면서 동시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순간에 글 읽는 데만 제가 그 집중했다면 그 주안바 있는 마음이겠죠. 내가 글 쓰는데 그 집중을 했다면 아기 소리나 아빠 소리, 그 기차 소리가 안 들렸겠죠.
또는 안 들리거나 그 바깥 경계의 소음이나 기차 소리가 시끄럽다는 그 마음이 제가 그 경계에 주착된 마음이 일어나겠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그 글을 쓰는 기차 안에서 그 순간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분명 뭔가가 있지만 그 실체는 뭐예요? 텅 빈 그 주한 바 없는 그 자리에서 놔두는 거죠. 우리의 성품은 본체가 텅 비어 있으되 한없는 영지가 있으니 비었으되 빈 것이 아니고요. 또 그것이 진공요유의 특성이고 내정정이면 외정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정정은 되는데 외정정은 안 된다. 외정정은 되는데 내정정은 안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휴유한 자선문에도 나가대정은 동도 없고 정도 없다라고 있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큰 정은 자성의 정과 해가 동시에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텅 비었을 때 한없는 영지가 있고 또는 영지가 가득하되 또한 텅 비어 있는 것. 비었지만 한없는 밝은 지혜가 살아있으므로 정이 아닌 것이죠. 또 우리가 천만 경계에 응하되 밝은 지혜를 낮추지만 그 본체는 또한 공함으로 이것은 동도 아닌 것이죠. 우리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생의 성품도 다만 바깥 경계에 끌려서 분별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겠죠. 가리워진 중생의 마음으로 사느냐 부처의 마음으로 사느냐. 예,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똑같은 그 경계가 그 기차 타고 가면서 그 경계에 그 끌린 예가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아기 소리, 아빠 소리라든가 이것은 하나의 제가 이제 역경으로 봤어요. 아까 그것은 제가 역경에 끌리지 않은 한 예이고요. 이번에는 그 순경, 일반적으로 그 순경에 끌린 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책을 보고 그 글을 쓰면서 문득 제가 KTX를 타고 갔거든요. 아, KTX는 글 쓰거나 공부하기에 아주 조용하구나 하는 그 순간적으로 망념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KTX 그 기차 소리가 제가 그 소리에 끌리니까 아, 소리도 참 조용하구나 하는 분별 망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쌍 법어에 보면 이 원쌍은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가 있죠. 망념이 없고 분별 주착이 없는 그 마음, 그 성품으로 들어야 그것이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그 성품의 작용이 절로 나타나는데 저는 그 순간에 이 원상을 제대로 쓰지 못한 거죠. 이 또한 내 정정이 안 되니까 외정정도 당연히 안 되겠죠. 제가 이 말씀 기차 소리도 참 조용하고 글 쓰기에 참 좋구나라고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좋은 것조차도 그것에 끌리면 성품을 벗어난 그 주착된 마음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 30분 됐나요? 결론인데 저는 한 1시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벌써 이렇게 결론이 나왔네요. 자, 결론은 이제 말씀드리자면 제가 미국의 그 환자의 그 영혼 치료를 하는 그 치료 목사님의 경험담이에요. 그 치료 목사님이라는 것은 아마 그 테라피스트와 그 목사님 프리스트를 합쳐서 그 테라피스트라고 그 이름 짓는데 그 일반적으로 그 임종을 앞둔 환자들의 그 공통된 말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했을 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런 후회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물론 의식이 있는 경우에 하나겠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없으면 가족은 어떻게 될까? 또는 내 자식은, 또는 손자까지도 그런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임종을 잘 받아들인 환자조차도 자신의 죽음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 그런 것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애착 탐착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그 성성적적한 그 마음이 우리가 그 죽음을 맞는 순간에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인데, 그 순간까지도 분별 시비를 일으켜서 자기 성품의 빛을 스스로 가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나는 이성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유의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그 진정한, 우리 그 참 그 성품, 공적, 영지가 그 마지막 순간에도 발휘될 수가 없는 거죠.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조차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 건데요. 제가 여태까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시선의 그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하고, 금강경에 나오는 응하되 주한 바 없는 그 마음을 내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죠. 휴유양 자선문에 나오는 내부 방출하고 내정정해야 하고, 또는 응용무념해야 되고 라고 등등등등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리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는 언어와 글자가 아닌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깨쳐서 자기 스스로 체험해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그 원불교 그 16대 그 종법사님의 그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그 왕산 종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론 일부 취임사 중에 우리의 그 본래 마음은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이 없다. 그 마음을 제대로 알고 써서 낙원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그 원불교인으로서 대종사님께 내려주신 그 참다운 공부, 글자와 언어에 얽매이지 않는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공부를, 제대로 된 공부길을 그 앞서서 이끌어 주시기를 그 개인적으로 간절한 그 바람을 한번 오늘 내봤어요. 그 종법사님 취임식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이 내정정이고 외정정인가, 또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또한 하나의 다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인 거죠. 정답은 본인 스스로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체험을 해야지만, 이것이 이론성이구나, 이것이 부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글자와 언어에 얽매인다면 이 자리는 절대 그 누구도 볼 수도 알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 전 한 1시간 할 줄 알았는데 좀 짧네요. 발표에 대한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예, 제가 느끼는 거와 예, 다른 분들도 느끼는 게 좀 이상할 것 같기도 한데, 예, 예, 충분히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 그럴 것까지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 외정적 그래요? 내정 네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산고로 이렇게 강연 준비한 걸로 뭐 30분 예. 요 정도 해도 괜찮을 것 예. 같아요. 아니, 1시간 반 이렇게 안 예. 하셔도 그러니까 이 글을 준비하기 전까지 그 의뢰를 딱 받았을 때는 받고서 한 하루 정도, 하루나 이틀 정도는 머릿속이 엉킬하래였죠, 사실은. 물론 하루 종일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그 신문을 딱 보는 순간에 그것이 완전히 탁 없어졌어요. 이걸 하면 되겠네. 예,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 되게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이제 들으면서 예, 저도 이제 내정적, 외정적에 대한 그 법문을 이해도 해보고 내정정과 외정정을 지키는데 그 지름길은 뭘까 이런 걸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부의 경계를 아주 능력 있는 자 같으면은 뭐 바로 예, 정한 자리에다가 딱 멈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일반적으로는 바깥에서 오는 경계는 피하기 좀 어렵죠, 사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예, 일부 피경하는 게 있죠. 피경. 이제 예, 피경이 법률 상전급에 있는데 예, 예를 들면 뭐 내 능력이 안 되면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피할 수가 예. 없어. 그러니까, 이때 예, 어떻게 하면 예, 외정정에 대한 그 방법, 어떻게 하면 예, 외정정을 잘 유지시킬 수 있을까 하는 방법, 뭐 그런 것 좀 있으면은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예. 지름길 같은 뭐 그런 거. 지름길 같은 거, 예. 네. 우리가 아까 제가 똑같은 기차 소리를 들으면서 한 번은 제가 그 경계에 착되지 않았다는 거고 또 한 번은 그 좋은 것에 착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그 피경 모든 것이 그 경계가 없는 상태로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조용한 산속에 들어가서도 그것은 피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것을 어떻게 피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옷 사러 갔다 오고 그 주차장에 옷 사고 나오면서 그 주차장에 차 타러 갔을 때 그때 마음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 네. 경우는 그 마음을 보면 그 순간에 그것이 순간적으로 끊어지는데 아까는 그 우리가 그 외부 바깥 경계에서 큰 것은 그러니까 나한테 크게 다가오는 그러한 경계는 쉽게 끊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화나는 마음이라든가 그 누구한테 그 성내는 마음이죠. 그런 것들은 내가 봄과 동시에 쉽게 잘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아까 그런 경우 분명히 내 마음을 스스로 딱 우리가 그 원불교에서 말하는 회광반주죠. 이건 회광반주도 아니네요. 그 내 마음을 딱 되돌아 보았을 때 거기에 뭔가가 남아있다는 그것은 내가 완전히 깨어있지 않은 그 성성한 마음이 되어있지 않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외정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떠한 그 바깥 경계에 내가 끌렸다. 그러면 저는 방편으로 그 우리가 일원상 서문이나 이런 그 주문을 한번 외우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한 방법이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 어떤 바깥 경계에 끌렸다면 그 순간을 탁 일부러 피하려고 다른 걸 했어요. 다른 행동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 지금 막 화가 나는 마음이 있네,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있네, 그러면 저는 바깥을 쳐다본다든가 TV라든가 라디오 소리에 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그 바깥 경계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유지하는 방법은 이제 끊임없이 저희가 이제 좌선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까도 그 대종경 그 몇 장이죠? 대종경 그 수행품 9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조용히 앉아서 하는 그 좌선이나 연불 그런 것만 그 공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 대종사님께서도 염려를 하셨는데 그것이 진정한 공부는 아닌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유지 방법은 스스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경계를 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저는 끊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이제 그 중에 또 답을 또 찾아야 되겠죠. 다른 분들도 이게 사실은 예. 이제 공부를 해서 내가 뭔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쓰자는 거잖아요. 결론은. 예. 결국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예, 수행인들의.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외부에 대한 경계, 내부는 본인이 어느 정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많은 부분을 그래도 좀 성취할 것 같은데 외부에서 오는 경계를 애들이 많이 부딪혀가지고 외부적인 것 때문에 막 고생하고 방마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 우리 중에 누가 또 겪으신 거나 아니면 오늘 강연하시는 우리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여쭤보시죠. 본인 사례를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질문하셔도. 예. 그런데 지금 그 질문 받기 전에요. 좀 전에 원사님께서 내부적으로는 좀 되는데 외부의 경계에서 안 된다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시죠? 내부에서 되면 외부의 것도 저절로 되는 거 아닌가요? 내부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든가 그 화나는 마음이라든가 성내는 마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요. 예. 이제 가장 이제 좀 약간 그 뭐라고 할까 이견이나 부딪힘이 많은 게 사실은 부부죠. 저는 부부예요. 외부적인 것보다 집안에서의 이제 제 처구의 둘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은 오늘 제사식을 이제 가서 출발을 하려고 하면은 애들이 20분까지 교당에 도착을 해서 출발을 하고 40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것을 시간을 계산해서 출발 시간 이제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그 맞추겠죠. 이제 맞추는데 이제 옆에서 한 말이 아니 회장이 돼갖고 그 빨리 더 일찍 가야지 이런 얘기라든가 또 아니면 내가 뭐를 봤는데 제가 한 것에 대한 이견을 달고 이제 그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했을 때가 이게 다가와요. 그거 아니고 혼자는 적당히 잘 지내요. 혼자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게 경계로 오는 거 아니요. 당연하죠.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제가 어느 때는 가끔 말을 툭 던지기도 해요. 네. 공부가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또 반응이 생기겠죠. 그래서 외부에 대한 외경이 좀 컨트롤하기 어려울 때가 저는 좀 더 많아서 그래서 저는 피경하려고 하는 것도 좀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피경도 외정정을 한 방법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이렇게 자꾸 얘기해서 좀 죄송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그 어떠한 말 한마디에 사실은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아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부인이 아니고 다른 분이었다면 그렇게 상처까지 여기서 상처라고 표현을 해도 되죠. 상처까지는 안 오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러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냥 남편이 그냥 한마디 어떠한 그런 마음을 했을 때
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꽤 돼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예전 같으면 그것을 붙들고 정말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부싸움은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게 정말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그것을 끌어안고 하루 종일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딱 그런 마음을 있을 때 순간적으로 딱 마음이 상하죠. 어휴, 왜 저런 말을 할까 하고.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지금은 오래 많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러고 만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러한 말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반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이 혹시 또 질문 좀 하시죠? 네, 그럼 법진이요. 저기 에코가 싹 사라졌어요. 에코 싹 사라졌어요. 네, 법진이 저기 오늘 소정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저기 지난주에 원사님께 죄송스러운 걸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뒷공무 그 나중에 보니까 막 이렇게 말씀을 몇 번 부르시는데 대답을 못해서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조금 이틀은 무거웠어요. 이틀은. 그래서 제가 자진 레슨을 했고요. 오늘도 사실은 졸다가 바짝 깼어요. 말씀을 공부하는 내용을 그 본인이 경험한 얘기를 교전의 바탕에서 정전의 바탕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찾아서 그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제 공부된 거와 같이 이렇게 비춰보느라고 잠이 확 달아나갖고 오늘은 뭐 10시가 넘어도 안 잘 것 같은데 그 또 공감했던 부분이 뭐냐면 오늘 대사식인데 사실은 그 어떤 도반이 왔냐고 전화까지 주셨는데 제가 못 갔어요. 오늘 못 가서 교당에 있고 그 유튜브로 생중계를 보는데 전체적으로 왕삼님이 서울 교구장으로 그 계셨을 때 종보사님이 교구장님으로 계셨을 때 그 몇 년 계셨는데도 목소리 한 번을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조용조용 하셔갖고. 근데 오늘은 첫 번째로 목소리가 제대로 들려서 너무 좋다. 그리고 아까 또 두 번째로 소정님이 말씀하셨듯이 간결하게 그 첫 법문을 하시면서 뭐 배려하셨던 어쨌든 당신의 그 첫 일성을 그 요란하지도 않고 그 어리석지도 않게 하자 하는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바로 그거지. 그거 하자고 이 공부하는데 우리가 지금 엄한다리 굽고 있잖아.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이끌어가 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을 똑같이 냈다는 거예요. 아까 혼자 박수를 쳤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외정정, 내정정은 말로는 사실은 뭐 그 알고 뜻풀이 알겠지만 그게 그 소정님이 지금까지 공부해 해온 것처럼 그 된다는 게 사실은 어렵죠. 어려운데 또한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해보면 또 이거야 이럴 정도로. 그런데 그게 이제 끊임없이 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 조금 전에 원사님께서 그 한번 그 된 경험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그 경험을 잠깐 얘기해 볼게요. 저는 어땠냐면 근무처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각자 자리가 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한데 제가 집에서는 뭐 그렇게 깨끗하게 할 일이 없어서 별로 안 하지만 내 자리를 바깥에는 그 어쨌든 제가 근무하는 자리니까 그 열심히 이렇게 좀 정리정돈 닦지는 못해도 정리정돈 한다든가 닦는다든가 뭐 이런 저기를 하는데 제가 그 제 자리를 닦다가 다른 쪽을 보니까 이제 못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이렇게 그 뭐 한 구역이 한 4구역이다. 예, 가령 들면 제가 1구역이다. 그러면 제가 한 2구역까지 이제 힘이 되는 데까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어저께 토요일 날.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그러면 이제 아유 혼자 힘들게 뭐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저도 뭐 저기 한 게 아니니까 내 자리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그러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막 닦았어요. 약품으로 닦고 있는데
또 다른 그 동료가 나와서 턱 하는 말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이게 문제다. 이거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근무 시간 전에 왔기 때문에 요 근무 시간 전에 요것만 하고 그거 마저 할게 그랬더니 거기 네 자리만 깨끗하면 뭐해. 여기도 다 해야지. 여기도 다 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제가 훅 올라왔겠죠. 내 자리도 아닌 내가 내 자리도 아닌 이거를 내가 시간 전에 와서 열심히 닦는데 그 마음이 훅 올라오면서 이제 그 여자분 그 동료가 탁 그렇게 말하니까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제가 마음을 탁 봤죠.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가 이 공부를 늘 하다 보면 그 뭐라 그럴까 반사신경이 깨어 있어. 이게 우리가 활짝 깨라고 맨날 그 스승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빠르잖아요. 그렇게 딱 말하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아니 내가 여기 그 다는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여기까지만 좀 하면 돼. 자기 자리만 깨끗하면 뭐해 다 해야지. 여기까지 다 해. 막 또 이제 그러길래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자리만 하는 거야. 시간 전에 근무 시간 전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근데 그거 다 하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여기 내 자리 네 자리가 어딨어?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한 근무처인데. 크게 보면 네 자리 내 자리가 없지만 그래도 또 좋게 우리가 그게 대소로 나눠졌잖아요. 첫자리로 보면 내 자리가 있지 분명히. 왜 없어? 그래서 그럴 때 탁 알아채리니까 제가 입으로는 화를 냈어. 뭐라고 화를 냈냐면 그러면 말자르기 잡지 말고 와서 같이 해. 내가 이렇게 탁 쐈어요. 그러나 쏘면서 제가 저를 봤기 때문에 속은 움직이지 않았어. 말로만 그 동료한테 말꼬리 잡지 말고 와서 여기 가서 같이 청소해. 이렇게 딱 해버렸더니 이제 일순간에 싸해졌죠. 그 원사님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 내정정 외정정을 아까 소정님이 말씀하신 거에게 이해되는 게 저도 그 바깥 경계가 안으로 확 들어올 때 안 받는 것은 아니에요. 받지만 그거를 얼른 그 반조를 하던 알아차리던 깨어있던 해서 그 사람에 맞는 그게 나도 반사적으로 나오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지. 그게 내정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정님 공부한 공부담을 들으면서 제 공부를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요. 제 약간의 그 어저께 있었던 일에 또 원사님이 말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좋은 얘기까지 해주셔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저기 지타원님 가만히 있겠어. 지타원님도 하시겠지. 저는 또 사과하려고 하는 거 아니어서 그래도 누웠다고 또 지타원님 누구 8.2에 뗐네. 지타님 같은데. 아마도 외정정에 대한 것은 제가 평상시에 이제 좀 좋아하는 게 대중사님 하신 말씀 중에 정진수양 쪽에 이 정진수양을 잘 하려고 하는 그 지름길이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를 쭉 대신 게 있거든요. 뭐 피행하는 것도 있고 어지럽게 경기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뭐 등등 몇 개가 있는데 그 지름길이 아마도 이 외정정 내정정을 지키는데 아주 좋은 법문이 아닐까 싶어요. 내정정 따로 이제 말씀해 준 건 계시는데 수양력 기르는 지름길 빠른 방법 뭐 연구력을 나타내는 빠른 그 지름길 그 방법 뭐 취사 방법 근데 그 중에 오늘 그 왕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조법사님 하신 말씀 중에서도 아니구나 전임 조법사님 어제 제가 저기 법훈 서운 본고시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전선용법사님 있는데 그때 거기에서 이제 1000만 번, 억만 번 해라. 그러면 된다. 네, 이렇게 하실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노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지 노력하지 않고서는 획득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노력이라는 것이
제대로 된 공부법을 알고 찾아서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그야말로 억만 번, 천만 번 노력을 한다고 해서 저는 그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정전, 외정전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그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찌 보면은 법마 상정까지는 오렴수 한다고 그러죠. 오렴수. 그거 뭐 그냥 탕물에다 씻는 거나 비슷해. 결국은 항마의 견성이 돼야 그때부터 참 그 정신 뭐 수양력이라든가 연구력, 취사력이 쌓인다. 그때부터가 정말로 이제 깨끗한 물에 닦는 것처럼 닦는 것이다. 이런 말씀 사실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방법을 알아야 돼. 수현님 말씀하신 그 방법. 그게 아마 견성이 될 때, 교름 뭐 잣대 나침판.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부터 그 갖고 있었던 생각인데요. 사실은 저희한테 그 보통급부터 특신급, 이렇게 뭐 법마상자급 쭉쭉쭉쭉 있는데, 나는 지금은 뭐 보통급이다, 뭐 30개면 지키니까 뭐 특신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스스로 뭐 어느 정도 내 마음을 봤으면 뭐 본마 상정급이고 그 넘어서면 항마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마음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그 과정이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이 과정 공부하는 이것을 듣고서 어떻게 점수를 매길 것인데요. 제 마음 상태가 이러한 것 또는 제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경계들이 많은지 어쩐지 그거 외부 사람들이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만 원사님께서 안 좋아하시는 얘기죠. 그런 건 아니고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사례가 있잖아요. 대종사님 말씀이 있는데 야, 네가 외국어를 해야지. 상대편이 외국이 그런지 알지. 그 사람 네가 아니면은 모른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말도 제가 좀 듣는 것 중에 이제 거북스러운 얘기 있는데 이제 그래요. 이 법문에 대한 이해는 둘째치고 하는 말이 마음만 잘 쓰면 돼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만 잘 쓰면 되지. 그런데 요거에 대한 사례를 한번 좀 더 말씀드리면은 어제 그 거품 서운 본고식에서 이제 저희 대전교당에 계셨던 교무님을 뵀는데 이제 예전에 한 6, 7년 전에 한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무슨 말을 저희 저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앉혀놓고 앞에 있는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 저희 차가 충남 대전 교구 부모회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하는 얘기로 더 들렸어요. 저보고 하는 얘기로. 크게 풍부하려면 공부가 돼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공부는 본성 이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도 이제 공부다운 공부, 막마 정도 이상, 그 정도의 공부 실력 이런 걸 사실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교무님이 지금 6년이 됐는데 이번에 또 거기를 더 연장을 하게 되나 봐요. 근데 사실은 뒤에 이제 후렴으로 들리는 말이 교도들이 잡았대요. 좀 더 저희들 이게 좋은 거예요. 정보기를 더 잘 잡아달라는 또 잡았대. 교무님 그 한 말이 한 6, 7년 전에 들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나요. 주의 사실은 당신 저 공부 제대로 시키려고 하면은 아니면 크게 공부하려고 하면은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크게 더 공부합니다. 교구 복명에
저한테는 저보고 그렇게 하더라니까. 근데 그게 딱 머리 한 방 맞은 것처럼 마음이 깊게 오는, 아, 그래. 이 공부도, 그래? 마음 잘 쓰려고 하면은 근본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마음이 잘 쓰여지는 거지. 근본이 안 되면 어떻게 막 써줘야 안 되지. 실력이 있어야 외국은 있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느 분이 이제 마음만 잘 쓰면 돼. 이걸 두 번 하는 거라서. 또 그러다가 웃긴다 웃겨. 야, 그렇지. 마음 잘 쓰려면 기본 실력이 있어야 잘 쓰는 거지. 바끈바가 없는데 마음이 잘 써지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그게 조금 반감은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예.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마음만 잘 쓰면 되지.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고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이론의 마음이냐, 아니면 그 중생의 마음이야겠죠. 그런데 예전부터 야, 마음만 잘 쓰면 되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 본래의 이론의 마음을 누구도 알지 못하고 그걸 쓰는 사람이 드물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생의 마음을 잘 쓰면 되지, 이것은 공부인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시고 그 오늘 왕산 종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마음을 써야지. 그러면 내가 마음을 잘 쓴다 못 쓴다 이런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근본에 그 요란하지도 어리석지도 그러지도 않은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중생의 마음을 잘 쓰는 거죠. 그것이 이론의 마음은 아닌 거죠.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그 말씀드리면서 제가 어떤 그 원사님 말씀하시면서 어떤 얘기가 생각나냐면 오늘 왕사님께서 그 수락사 그 말씀을 딱 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추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차마 물지도 못한다고 딱 했는데 그때 왕사님께서 약간의 좀 울먹울먹 하셨는데 저도 그때 마음이 좀 왕사님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예,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요. 예. 왕사님 말씀 나와서 제가 조금 더 느꼈던 걸 말씀드리면 얼마 한 6개월, 1년 전에 저희 교당에 다녀갔어요. 그때 이제 종제 때 이제 설법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야, 그분 목소리가 약간 저음이면서 톤이 굵어요. 실제 들어보면은 근데 그렇게 힘이 있어요. 설법을 들어보면은.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괜찮다. 그분 녹음을 그때 와서 천도제 때 녹음 설법하시는 것인데 녹음을 해놓고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아주 힘이 있어서 좋다 그랬어요. 근데 다행히 그분이 되셔. 아유, 종교사 괜찮은 분이 되셨네.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네, 그런 얘기. 저도 오늘 그거 보면서 마음이 정말 좋았어요. 아, 저렇게 좀 귀하신 분이 종법사님이 되셨구나. 좀 이제는 좀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예. 네. 우리 둘만 이야기하네요, 원사님. 아니, 선생님 어디 계셔? 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타오님은 저기 좀 앞으로 좀 앉으세요. 우타오님 뒤에서 춤을 추시는 것 같은데 아무도 못 보셨죠? 지금 우타오님 뒤에서 춤추셔 앉으셨는데. 봤어요. 네, 앞으로 봤어요. 앉으세요. 그래야 지금 동영상 녹화는 앞에만 돼요. 그러니까 앞자리에 가서 앉으셔야 돼요. 저요. 뒷자리 가지 말고. 저 조법진인데요. 두 번째 앞에 줄에 오면 이게 막 떨려서 두 번째 아니 얌전히 앞에 줄에 있는 게 저예요. 앞에 줄에 그 저기 자리에 이렇게 뭐라 그래요? 클릭을 하면 타치를 하면 그냥 돼요. 자리 좌석을 앞으로 좀 더 좌석을 딱 아니, 그렇죠, 됐다. 그렇죠. 이제 되시는데 아까 막 그랬어요. 움직이지 마시고. 네. 네. 아까 막 그랬어요. 근데 이 메타버스는 예. 이 그게 메타버스는 그림자도 있네요.
핸드폰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계속 혼자 이걸 아니야, 맨 아니야. 앞에 핸드폰 문제는 아니고요. 나도 마찬가지로 가끔씩 가다가 그렇게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뭐야, 컴퓨터로 하는데도 노트북으로 할 때도 막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좀 뭐라 그럴까,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정확하게 저기 세밀하게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잘 들었고요. 지타오님이 지금 버스 속에서 이거 아마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응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정정, 외정정,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은 안팎의 내 마음이 안팎 그 경계에 대해서 착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으로 내 마음이 어디에 착이 있냐면은 생각이죠. 생각. 안, 입이 설신 의에서 의, 색성향 미촉보에서 법. 거기에 이렇게 주착을 하게 되면 내정정이 깨지는 거죠. 거기에 주착하지 않으면 내정정이 지켜지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게 안으로 그러니까 망념, 잡념, 안으로 분별, 안으로 그러니까 그 생각의 어떤 대상에 대한 분별이에요. 생각으로 한 분별. 이것이 바로 그 저기 내정정을 해치는 가장이 아니라 하여튼 절대적인 바로 그 요인이고요. 바깥에는 이제 우리가 그 안입이 설신, 의인은 이제 빼고요. 안입이 설신에 대응하는 색, 성향, 미촉법, 모양과 이제 소리와 이런 맛과 뭐 냄새, 느낌, 여기에 집착을 하는 것이 이제 외정정을 해치는 것이고, 외정정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주착하지 않으면,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경계에 끌려서 머물지 않으면 바깥으로, 그것이 외정적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우타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어떤 다른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 가족이든 아니면 뭐 업무상 같이 일하는 동료들 간에 바깥에서 말하는 그것에 끌려서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어지럽거나 요란하거나 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그야말로 밥 먹듯이 다반사인데,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끌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바깥 경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외정정을 우리가 이제 이루어야 되는 거죠. 바깥의 경계에 끌리는 것은 외정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고, 안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끌리는 것은 이제 내정정이 깨지는 것이니까요. 근데 바깥에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에 내가 마음이 팍 상했다거나 기분이 나빴다거나 뭐 신경질이 난다거나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 그런 것인데, 그것은요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 끌리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외정정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경계가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바깥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 마음 상태예요. 마음 상태가 사실 관건이에요. 내 마음 상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는 적적 성성한 마음 상태였을 때는요, 그게 그렇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끌려가지 않고 그 말이 그대로 들리지만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바로 지혜가 떠올라요. 이 사람이 무엇을 해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무엇에 대해서 나를 비판한다거나 뭐 하다못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나를 욕을 하는 것 같아도 마음이 이렇게 거기에 끌려서 화가 나거나 신경이 나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의 마음이, 내 마음 상태가 어떤가, 적적성성에 있느냐 아니면 성성적적이 아닌 그냥 뭔가의 다른 어떤 경계의 마음이 거기다가 끌려 있느냐, 다른 경계의 마음을 쏟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달린 거라고 봐요. 항상 그래요. 항상.
예를 들어서 백화점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백화점을 이렇게 가는데 들어가 있는데 내 마음이 성성적적하잖아요. 그러면 내부에 있는 그 물건들을 그 상품들 다 보면서도 끌려가지 않습니다. 예, 그뭐 빨갛고 파랗고 뭐 아주 그냥 아름답게 포장돼 있고 뭐 이런 것이 이렇게 다 보면서도 거기에 끌림이 없어요. 그냥 하나하나 구별은 다 돼요.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의 마음이 이렇게 그 성성적적이 깨져 있을 때는 보는 것마다 다 끌려가요. 보는 것마다 집착이 되고 보는 것마다 이거는 이쁘다, 저거는 뭐 밉다, 저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뭐 저거는 이거 가져가다가 누구한테 주면 좋겠다. 나 저런 걸 한번 갖고 싶었는데 돈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전부 나는 게 바로 마음이 성성적적이 깨어졌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말해서 뭐 보통 흔히들 마음만 잘 쓰면 되라고 한다는데 이 마음만 잘 쓰면 되는 것에 그 좌우가 되는 거는요 관건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것은 잘 쓰면 돼 마음만 잘 쓰면 돼 하는데 뭐라 그럴까 그게 거기에 성패가 달려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성패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냐 아니면 마음이 여리저리 돌아다니는 마음이냐.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소리나 냄새나 뭐 눈앞에 있는 모양이나 이런 데 자꾸 마음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마음은 집착이 되는 마음은 이건 절대로 마음 잘 쓸 수가 없어요. 아름답게 쓴다고 하더라도 아름답게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병폐거든요. 믿고 없고 하는 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도 없고 정의와 불의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의라고 그걸 갖다 옳다고 하는 그 정한 것이지. 그래서 뭐 좋을 것도 없고 싫을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어서라고 하는 우리 뭐죠? 뭐예요? 저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참회문. 네, 죄송합니다. 참회문 이야기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체는 사실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그 명칭을 주는 거죠. 뭔가 개념을 주는 거죠. 이건 옳은 거다, 그런 거다. 이거는 뭐 깨끗한 거다, 더러운 거다 이런. 손에 진흙이 붙어봐요. 더럽죠. 근데 진흙이 아니고 뭐 좀 만지다가 이렇게 손을 털털 들고 이제 뭐 먹어요. 그러면 왜 손도 안 씻고 먹냐 그러는데 사실은 개념적으로 보면은 더럽고 깨끗하다는 개념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거는 비교해서 상식인 거지 아주 뭐 흙이나 뭐는 갖다 막 쓰레기를 만지다가 이렇게 오면은 이건 더러운 것이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뭐 물건 만지고 그러다가 손에 이렇게 무엇이 이렇게 묻었다 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깨끗하다 더럽다 할 때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거기에 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화가 나고 이렇게 그런 것은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요. 제가 떠오른 게 생각이 그래요. 만약에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관계라고 하면요. 학생이 더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학생이 더 그런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죠. 화도 나고. 근데 선생님한테 대들지 못하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뭐 그러기도 한 모양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선생님은 사실은 가르치고 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말에 그렇게 상처를 받을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기회가. 그래서 이거는 일방적으로 서로 기울어져 있는 어떤 지위 아니면 어떤 그런 관계에서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한쪽은 뭐 명령을 자주 하는 입장이고 하나는 그걸 듣는 입장에서는 사실 많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화나고 그런 거는 이 아랫사람의 입장이죠. 근데 사실 윗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이렇게 막 대들고 이런 것만 어쩌다 한 번씩만 있지 평소에는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아랫사람들은 다 있는데도 그걸 그냥 꿀떡 삼키거나 아니면 자기가 내가 잘해야지 하고 참거나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다 사실 그 어떤 경계에 있어서 거기에 집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심할 때가 있고 안 심할 때가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이 너무 심하게 그냥 옛날 우리 때 같으면은 막 그냥
함부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선생님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선생님한테 들으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왜냐하면 원래 그러니까. 근데 평소에는 다정하게 하고 잘하다가 잘하는 선생님이 한번 야단을 치거나 이렇게 심하게 그러면 막 화가 나거든요. 괘씸하게 느껴지고 선생님이 아주 그냥 어떻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심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내가 거기에 마음이 집착이 있거나 아니면 집착을 똑같은 경계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경계를 집착을 안 하는, 그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이제 화가 나거나 뭐 슬프거나 되게 짜증나거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지, 그 바깥에 나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임팩트, 그거는 사실은 거의 같아요. 내가 받아들인 거에 따라서 더 아프거나 더 편하거나 수월하거나 이런 것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집에서도 지금은 좀 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사실은 상처가 더 크죠. 자식은 부모한테 상처를 주려면 이제 참다가 한번 이제 부모한테 이렇게 막 대들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이게 세상에 뭐 이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지도하는 입장, 우위에 상대보다 우위에 있는 입장은 당연히 상처를 덜 받아요. 몰라요. 아래 사람들이 어떻게 상처를 받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런 계급 사회라 그럴까요? 위에 상하관계에서는 있는 일이고, 그래서 보통 윗사람들이 더 성질이 급하거든요. 윗사람들은 명령을 자주 하고 복종은 아랫사람들이 복종하기 때문에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막 그냥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고 안 하면 그냥 화를 내고, 직장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죠. 무서운 게 아주 성질 급한 상사들하고 일할 때 아주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경계에 대해서 그 경계가 나한테 어떤 것을 이렇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내가 거기에 마음이 요란해지는 요인이 되지만, 그 이전에 그 경계가 있기 이전에 내 마음이 어떤 상태, 성성적정한 상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선의 상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경계에서 나한테 이렇게 임팩트를 주는 것이 없기도 하고 약간 있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만 잘 쓰면 돼 할 때, 잘 쓰면이 아니고 마음 자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게 잘 써지느냐 못 써지느냐 하는 것이지, 마음이 텅 비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화를 내보라고 그러면서 화를 못 내거든요. 마음이 막 어지러워졌을 때 마음을 안정시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이 좀 길었죠? 예, 조금 더 감사합니다. 좀 더 두고 말씀도 이으실 분 있으면 하세요. 그렇다면 제가 또 있겠습니다. 아까 오늘 강연하신 그 소장님께서 극락, 지옥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일체유심조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체유심조 같다. 이런 말씀 하셨죠? 예, 일체유심조라고. 예. 네. 이제 일체유심조로 주제가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 다른 얘기 좀 나중에 난 다음에 얘기거리가 안 나오면 이거에 대한 말씀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의 일체유심조 얘기를 하셨길래 그 찬스를 빌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내놔봤습니다. 말씀이 없으시면은 일체유심조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해볼까요, 우리? 어떨까? 아니면은 외정정, 내정정이 관계된 얘기만 좀 더 할까요? 원사님 알아서 하세요. 참 저는 마음에 드는 게 빨리 수양력 얻는 방법, 그 지름길, 요란하게
불안해질 만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아서 그 외정정을 다스리는 거는 그 방법도 상당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요새 근래 일체유심주에 관계된 것을 조금 더 제가 이론을 세우고 나는 이것을 일체유심주라고 하는데 하고 이제 이렇게 다른 유튜브 영상에 올라온 일체유심을 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에 안 들어. 그 얘기가.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소정님이 아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일체유심주에 관계된 것을 조금 얘기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주제를 조금 저희들이 소제목으로 좀 다뤄도 될까요? 어떨까요? 다른 분 의견이 어떠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조용하신다. 조용히. 제가 좀 더 말 그럼 있겠습니다. 이제 일체유심주 그러면은 가장 그 대표적인 그 수행인, 공부인, 원효대사가 생각나죠, 그죠? 원효대사. 해골바가지 이렇게.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제가 보는 게 심자리거든요. 마음자리, 일체유심할 때 심자리를 가장 핵심으로 보는 건데, 이제 근거는 제자가 정산정사님한테 여쭈어요. 이 힘이 관념입니까? 물질, 원소입니까? 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니까 성리적인 걸로 따졌을 때 자성의 원리, 마음입니까? 아니 요즘 만물의 근원인 원소를 말하는 겁니까? 관념. 그러면서 이제 관념이냐 원수냐 그런 용어를 쓰셨더라고요. 이제 그러시면서 정산종사님이 그 심을 중심으로 해서 일제유심 심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조정님이 이제 때로는 극락이었다 지옥으로 갔다가 지옥에 또 극락으로 갔다 하는 것이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렇다라는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일체가 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런 거 아니냐는 쪽으로 제가 이해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정산종사님요 심을 제자는 관념, 생각, 관념, 마음 쓰는 거 생각, 관념 그리고 물질로는 원소 이렇게 따졌거든요. 근데 정산종사님의 이제 심자리를 정확하게 범위로 꽂아주세요. 딱 짚어주시는데 거기에 이 심은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심, 이것은 길흉화폭을 만들어내는 그 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 물질로 말하면 이 물질을 풍원으로 상설, 사시스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나 자성으로는 내 마음, 밖으로는 물질의 뭐 풍운으로 사시스나 나한테는 길흉화복 그렇게 딱 정리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천심이 곧 인심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물질의 그 폰으로 상설을 일으키는 그 진리 그리고 내 마음의 자성 그 두 개를 곁들여서 천심이 곧 인심이고 인심이 곧 천심이다 이렇게 이제 법을 또 바로 쭉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심은 일원을 말한다. 또 그렇게 해요. 일원. 그 일원은 불구부정 부증불감 불생불멸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심이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면은 그 근본 바탕 기륭화복을 조정하는 그 마음자리 그것이
원만구족 지공부사 할 경우에는 극락과 지옥, 어떻게 보면 초월했죠. 어떻게 보면 극락에 그대로 머물러 지옥에 떨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외정정과 내정정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때에는 경계에 끌려서 지옥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내정정과 외정정이 잘 돼서 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그대로 극락에 머물 수, 지선의 자리, 거기에 머물 수도 있다 라고 하시면서 아마 소장님이 그게 근거해서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그 우리의 기륭화복을 담당하는 그 힘이 100% 발현될 때는 지선의 자리에 극락에 머물러 있고, 그것이 30%, 20%, 10% 떨어지면은 지옥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때고, 하는 마음으로 일체의 유심, 그 심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그런 쪽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근래 일제의 심리를 자꾸 좀 이렇게 연마하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 다른 걸 봤는데 그 심을 그렇게 제대로 정산종사님의 법문처럼 그렇게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최근 아쉬운 감에 저는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 얘기 맞죠? 예, 글쎄 들으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걸 좀 말씀드리면 그 정선종님께서 심은 사람의 기륭 화복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의 그 본래 성품 마음자리에는 길흉 화복이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놈의 길흉 화복이 언제 나타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생의 마음을 벗어났을 때의 길흉 화복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심은 사람의 그 기륭 화복을 만들어내지만 아까처럼 저의 경험처럼 그 자리를 그 본래 마음 자리를 벗어나서 이 기륭 화복이 생겨나는 것이지 우리의 본래 그 마음 자리에는 기륭 화복이 없다라고 저는 그 일체 유심주에 대한 그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정확합니다. 그 편집할 때에도 기륭이 없는 도 있잖아요. 그 예. 본래 자리 기륭이 있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몸을 받고 유권을 쓸 때 항상 이렇게 살얼음 걷듯이 잘 이렇게 열이박등해야 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몸을 받고 살다 보면은 아니 다른 걸 뭘 취해서 먹고 살고 이 몸을 지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한테만 이렇고 자리만 하고 이탄 안 하고 나만 이렇게 그런 중생심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나타난 게 거겠지요. 근데 심은 여하튼 그 생각에 정산종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본문의 근거에서 이해를 하면은 그 심의 근거가 참 이해 근거가 좋겠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요 근래에 그 교절을 읽으면서 제가 명확하게 해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전에서 나오는데 이 심을 우리의 이론자리로 나타낸 것과 우리 중생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 서로 혼재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을 그 구분해내지 못하면 그 교전을 읽으시는 분들이 많은 그 혼란, 그 정리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오래전에 그 교절을 읽으면서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어딘지는 명확하게 모르지만 그 전부 다 마음 심자로
나타냈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그 이론의 자리, 우리의 본래 성품 자리를 얘기하는 곳이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 우리 중생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심, 그 글자가 있어서 그것을 명확하게 좀 구분해 낼 줄 알아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심은 마음을 얘기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 그죠? 예. 마음. 그 마음을 그러니까 이 말씀인지 혹시 모르겠는데 성품도 마음이고 생에서 내는 것도 마음인데 생에서 분별하는 마음을 말할 때도 있고 성품 그대로 심지 그것을 힘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긴 하죠. 그때는 이제 그때 말 어순 하는 거에 의도 화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좀 생각을 여기에 맞춰보기도 하고 저쪽에 맞춰보기도 할 필요성은 있지요. 그것은 예. 있죠. 성품, 네, 정, 그 한 마음, 말씀, 의지. 네, 한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요. 아까 우리 소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두 가지로 다 써요. 그리고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좀 헷갈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대개는 이제 참 마음이라고 하거나 본래 마음이라고 하거나 이제 또 심지에서 그 땅지자를 붙이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성품을 마음으로 표현하는 그럴 때를 우리가 잘 이렇게 그 교전에서 접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마음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게 성품을 말하는 건지 본래 마음 이런 쌍의 자리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마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그런 분별하는 그런 마음인지를 구별을 못하는데요. 마음이 곧 부처다 심즉시불 그러는데 너무 유명하죠. 선종에서는요. 심즉시불 성즉시법 마음이 곧 부처고 성품이 곧 법이다. 진리다. 그런 말이죠. 근데 이때의 마음은 본래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예, 마음이 곧 부처다 할 때는 우리의 분별하는 마음이 곧 부처다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이론상이 곧 이론이 바로 법신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맞지. 만약에 분별하는 마음이 곧 법신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틀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거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본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이제 심즉시불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마음 공부 잘 합시다 할 때 그 마음은 사실은 성품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품은 사실은 공부할 일이 아니거든요. 본래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 이론상의 공원정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공부할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을 깨치고 마음을 그 자리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것이 이제 바로 온전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성품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분별하는 마음 소위 말해서 이제 도덕심 도덕의 그런 어떤 그 저기를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은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착한 마음, 옳은 마음, 착한 마음을 내자고 할 때 그 윤리도덕적인 그런 마음이죠. 물론 그게 이제 분별심인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씨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성품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성품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굳이 이제 선종에서 말하면 물든 마음이죠. 착하다, 악하다, 깨끗하다, 더럽다. 또는 뭐 성스럽다 아니면 천하다 뭐 이런 거기에 물든 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별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는 다 우리가 마음 우리 사회에서 이제 살면서 하는 마음은 전부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도덕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윤리적인 의식을 이렇게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뜻으로 마음을 잘 쓰자라고 하는 것이라 성품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래 마음에 우리가 이론상 자리가 우리 본래 마음인데 그것은 사실은 마음이라고 하기는 차마 저기를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본래 마음, 참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 공부에서 볼 때는 사실은 심지가 바로 그 자리죠. 심지.
땅지자가 없는 데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주 그 심지라고 해가지고 불레마음자를 표시하는 것이고요.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정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게 아까 요 내용 말씀이신 맞죠? 예. 잘 감사합니다. 정리된 것 같아요. 잘 정리된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원사님. 이쁘게 말씀해 주셔서. 네. 저기 부드러운 남자예요? 예? 부드러운 남자예요? 아, 예. 예. 생산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익히. 우리 치타원님이 예. 아직 안 나오신 저기 참여를 안 했나요? 아까 앉아 계시다가 또 어떤 분이 나가셨는데 치타원님이 아직 지타님이 꽃인데 꽃이 안 들어오시네. 뭐라고 한 말씀 하셔야 되는데 이런 때죠. 아니 어디 안 네. 제가 좀 더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 이제 뭐 공부인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근데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좀 요즘은 저 자신을 한 번씩 이렇게 좀 이렇게 돌이켜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얼핏 알기로는 어떤 분이 저보다 연세도 한 서너 살 더 많아요. 그리고 맡고 있는 그 보직과 큰 보직을 맡고 계신 분인데 이거 국가 항마의 승급을 안 하셨어요. 일부러 안 하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건 제가 수의단에 농담으로 그냥 제가 수의단에 그 희선 자기가 오르면 뽑아주려고 했는데 항마를 달지 못하니까 수의단에 들어갈 수 있는 피선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느낌이요. 내가 만약에 예항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공부해갖고 정식 국가 한 마리도 준다고 하면은 내가 그 실력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저를 이제 봐주는 거. 근데 제 생각에는 아직 그만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를 보고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내가 정시 법마 상장급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경기를 어떻게 달았을 거냐를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살다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오타원님이 이제 그 예를 참 많이 잘 들어주시는데 직장에서의 어떤 그 나름 트러블이요. 이게 생각한 것보다 독특하게 이상하게들 가는 거예요. 내가 입을 닫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는 거지요. 마음 어지러울 말을 안 하는 거죠. 말을 하면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말을 유도를 해서 저한테 물어보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저보고 그러면 어떻게 이때는 짓을 하시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라고. 그때는 나라면은 내가 너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근래에는 이제 그 행동 언어를 잘 봐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계에 조금 제가 들락날락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그런 쪽으로 좀 요새 제 나름 재공부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타님이 한 말씀 더. 예, 그 법의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점점 이제 진급된 삶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하면서 무슨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 그 애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죠.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꽤 잘했는데 이제 만약에 하나를 틀렸으면 엄마의 마음은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네. 야, 그거 하나만 맞았으면 100점인데 너무 아깝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아빠가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요. 네가 만약에 그것을 알고 있는데 틀렸다면 안타까워할 게 아니다. 왜냐면 너는 그걸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가 틀렸는데 네가 만약에 그 모르고 있는 거를 그냥 찍었는데 맞았다면 그것 또한 기뻐할 일이 아니다라고 그러한 얘기가 지금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것도 지금 우리의 그 법의 등급이랑 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법의 등급에 얽매여 있으면 저 사람은 저 법까지 받고 무슨 급인데 왜 저렇게밖에 못해? 이러한 그 판단 잣대를 많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만약에 그 본인이라면 내가 어떠한 것에 경계에 끌리고 안 끌리고는 그 사람만이 아는 것이죠. 내가 뭐 법강 항마이라고 해서 내가 모든 경계에 뭐 8, 90%만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그건 본인만 아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 급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아니 제 개인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다. 지 마음을 스스로 보고서 내가 스스로 경계에 끌렸구나 안 끌렸구나 그것만 알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때는 부모의 마음으로서 하나 틀리면 정말 안타까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예. 이제 그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제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시험 볼 때 예. 기도 내 나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심고 기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가끔 이제 마음을 이제 모을 때가 있는데요. 저도 예. 사실 그런 거 있거든요. 저는 꼭 그렇게 했어요. 알고 있는 것을 요란해서 틀리지 않게 해주세요. 알고 있는 것만큼은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내용은 있었어요. 이제 뭐 법의 뭐 등급 뭐 그런 얘기는 제가 반성의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뭐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지금 생각에 거부할까 지금 준다면 거부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사실 드린 거예요. 그렇게 제 마음에 그랬다는. 근데 그게 누가 그렇게 했는데 난 맞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해서 제가 그냥 뭐 그냥 주고받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걸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물론 맞아도 다 그냥 뭐 금절심이지요. 뭐 그런 행동이 그랬다는 거지요. 뭐 공부하는 하여튼 한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한 거지. 뭐 여튼 공부는 처절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진짜 열심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예, 부럽습니다. 아주 똑같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네, 제 생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다들 조용하셔가지고 어쨌든 두 분 말씀 많이 네. 저도 좀 끼어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다 의미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저를 보기에 굉장히 재능이 많은 사람 같다 하고 칭찬을 자자하게 만약에 한다면 사실 나는 별거 아닌데 나는 참 재주가 없어가지고 고민인데 남들이 나를 갖다 재주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이 자자하는 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실제하고 부합하지 않으니까 남들이 인격이나 뭐 이런 건 더 말할 것도 없죠. 나중에 폭로될 것만 남아있지. 폭로돼가지고 망신당할 것만 남아있지.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들. 유명한 분들, 유명 인사들이라든지 연예인들, 나중에 어떤 루머나 아니면 무슨 가십 같은 게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모르고 넘어가면 되는데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신망을 많이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막 예를 들어서 댓글 같은 거 이렇게 막 심하게 달고 막 이런 것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분에서 사실은 평가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평가를 좋게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실망하고 그래가지고 별거 아니네 그러고 막 그렇게 욕을 한다는 말이죠. 남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평가를 하고 어떻게 어떻게 얘기하는 거는 그게 나를 뭐 칭찬하고 막 그냥 명예를 드높여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를 막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말하고 심하게 욕하고 막 이렇게 폄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따지고 보면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누구든지 다 자기 실력보다 더 높게 펴주는 걸 다 좋아하거든요. 어디서나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실력보다 높이 평가를 하고 좀 이렇게 바라봐주고 칭찬해주고 주위 사람보다 좀 뭔가 뛰어난 사람이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즐기는데 사실 그런 게 그게 이제 20대나 30대, 40대나 가능한 일이지 나이가 이제 50, 60 이렇게 넘어가 보면 사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한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분 좋아하고 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특히 우리 법인은 저 참 그 또 다들 알고 계신 말씀을 또 이렇게 또 드리게 되는데 법위라는 것 자체가 이 법자는 진리라는 뜻 아니에요. 진리의 계단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그 진리하고 똑같은 그런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 분, 마음 그 지혜를 가지시고 공원정을 가지신 분은 부처님이고 그러지 못한 이제 우리 중생들이 있고 중간에 수행자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법위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자기 당사자의 실제 그 수준이 중요한 것이지.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당사자보다 더 높이 줘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뭐죠 이렇게 고무된다는 것은 좀 더 미국식 외국 표현이고 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제 자신감 느끼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뭐 하여튼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이렇게 북돋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공부를 더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꼭 예, 그뭐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종교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게 지금 4, 50년 됐죠? 예, 3, 40년, 4, 50년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겉으로 무슨 법의를 수여한다는 건 나는 의미가 전혀 없고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게 세상이 알고 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은 남에게 어떻게 보이든 간에 자기 실력이 있는 것인데 자기가 실력만큼 마음이 평안하고 실력만큼 지혜롭고 실력만큼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공부가 된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뭐 법과 항마이다 뭐 출가이다 아니면 법마상전이다 이렇게 하는 건 정말 그 진짜 아까 또 말씀드리지만 청장년까지는 가능하고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노년이 들어가면 그 정도는 좀 알지 않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나중에 이제 세상 떠나가지고 이렇게 어, 몸은 다 이제 가루가 돼서 없어지고 그때 이름만 남았다고 해서 그 이름이 무슨 명예가 되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면 다시 공부를 또 새롭게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의 법의 문제, 법의 사정에 있어서 이렇게 정말 교리에 어긋나게 해오는 것은 아주 가장 뿌리채 우리 원불교를 흔들어 놓는 그런 아주 정말 악습, 악패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네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종사님은 나름 이제 제자가 묻기를 견상하지 못한 경우에도 항마가 어려울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안 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장난으로다가 아주 그냥 보기 좋게 그냥 바꿔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주
65% 정도, 60% 정도 되면은 3, 40% 알아채워. 이게 진짜 대종사님의 뜻을 정면으로 아주 그냥 반박하거나 대투시킨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아주 못마땅합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이거 나중에 이것이 또 얘기가 안 되려는지, 저는 그 사실은 참 대종사님 말씀을 아주 어겼다고 저는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사실. 그게요, 천년의 만보살을 열어간다. 우리 회상은 천년의 만보살의 그런 교단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부합하느라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이런 엉뚱한 일이, 어리석은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정말 교당 하나 세우고, 그리고 교도수 늘어나고 하는 걸 굉장히 우리가 상당히 교단적으로 이렇게 중시하고 중요시하고 그럴 때, 이렇게 법위를 높이 이렇게 막 줌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의 그 저기를 마음을 좀 기쁘게 하면서, 또한 반대급부로, 반대급부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반대급부로 우리 교단에 정말 헌공비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효과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고 이게 순수하게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의미에서 정말 모두들 한 마음으로 공덕비, 돌아가시면 공덕비 세우는 것처럼 살아계실 때 그분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법포를 올려드리는 것 같으면요,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거 하나로만 해도 영광이고 정말 감사하고 뜻깊은 일이죠. 저희도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말씀을 어떤 무슨 이제 법포를 불러드리면서 존경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너무 많은 장군들이 많이 와, 사병이 별로 없는 시기에 군대로만 하면 다들 개국장 별 하나씩 달고 있어요. 어떤 분들 2개, 3개 달고 있고. 사병들 없는데 그냥 장군들만 모여 있는 군대하고 똑같아요. 누가 정말 진짜로 공부하는지를 몰라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진실한 공부인들 찾기가 정말 어려워졌어요. 다들 법광학만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상업적으로라고 하지 않으면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심심하신가요? 예,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참 기억에 남고 몇 번 제가 되뇌어요. 어느 교당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교당에 견성한 교무님, 그러니까 아주 공부가 수승한 교무님이 오셔가지고 3년인가 몇 년을 살으셨대요. 그럼 교도들이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을 제가 듣고, 정말 그런 교무님이 우리도 한번 좀 여기저기 막 나타났으면. 근데 그거는 정말 기사님 그 말씀 하셔가지고 귀가 또 번쩍 뜨였어요. 야, 진짜 그런 교무님 그냥 오셔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법흥을 좀 날리면은 교화 내지는 뭐 자신 성업봉찬 이런 것이 저절로 들 것 같은데. 진짜 교화예요, 그게. 그런 분이 좀. 그게 진짜 교화죠. 네. 그런 아쉬움이 막 있더라고요. 좀 그런 유형이 그렇게 그런 것을 이게 많이들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여기서 공부를 원사님께서 많이 하시는 걸 봤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출제가 구분을 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해요. 제가들도 거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까지요. 그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이번 교구장님이 오셔가지고 3년을 쭉 성리법회를 봤거든요. 예, 이제 결국은 어디까지 보셨냐면은 뭐 부교무도 이제 성리설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 이제 공부담이죠.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발표하고 그러는데 마음속으로 저 자리 우리 교들한테 좀 펴줘봐. 교도들한테 한번 펴줘봐. 이 말이 이 목까지 올라오는데 더 말은 못했어. 정말. 근데 제가 그분들 그럼 교무님들 그 성리설 한다고 날 추천했냐?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편 생각으로는 교들한테 한번 해보게 자리 깔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사실 해봤습니다. 물론이죠. 근데 모두 시키면 안 그렇게 탁탁 나가줘야지. 저는 그래 교도들을 세워야지 교무님 세우는 게 아니고 교도도 공부시키려면 막 그냥 그렇게 해주면은 어떨까 생각했는데 말로 전혀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여기서 하는 공부가 상을 내려놓는 공부인데 교무가 우위라는 그 상을 내려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교도들은 꼭 누구 교무님한테 배워야 된다는 그러한 상도 또한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예. 9시 막 40분이 이제 넘어가거든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 시간에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해주셔서. 네, 소정님, 네, 예. 그래도 관례에 의해 가지고 소정님 끝으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걸 좀 더 요약해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고 우리 원사님이 폐회 선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그 원불교 공부인으로서 항상 교전을 그 옆에다 손에다 떼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의 마음이 내 한순간도 떠나는 적이 없어요. 우리 진정한 공부인이라면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하나 그 봐가면서 그 진정한 그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 것들 한 번도 내 마음은 떠난 적이 없잖아요, 그죠? 항상 그렇게 공부하는 기도가 진짜 말씀이 되게 아주 좋네요. 네, 오늘 발표해 주신 소정님 수고하셨고 감사해요. 그리고 뭐 인원 많지 않았지만 나름 그래도 마음에 있던 얘기를 지금 한 것 같아요. 사실 기회가 자꾸 오니까 어떻게 보면 좀 믿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한 것 같고 한 주 동안 다시 또 이 법 기운을 받아서 열심히 살고 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사님 한 가지 광고 있어요. 광고 있는데요. 네.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제가 개인 사정에 의해 가지고 다음 주에는 좀 못 배울 것 같고요. 네. 다다음 주에 제가 배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좀 어쩔 수 없이 좀 휴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그러니까 17일 날, 17일 날 2주 후인데요. 그때 우리 단회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 24일 날 단회를 연거푸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2번씩 지금 저희가 했는데 그래서 다음 주는 휴회를 하고 다다음 주 17일 날 단회 또 하루 한 지나서 24일도 단회 그렇게 해서 11월 달에 단회 2번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한번 공지사항 올려주시면은 그대로 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